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학생부 평가와 함께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알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 살펴보죠. 우리 학생은 기능성 섬유 제품 개발자를 꿈꾸는 자연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교과 평균 3.07등급이네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죠. 3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탄 평균 3.7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살펴볼까요? 자율활동으로 학급회계, 수학여행 준비위원 등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시간 살펴보죠. 자, 봉사활동은 총 116시간, 독서는 총 26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동아리 활동은 생명과학 탐구반, 과학 자율 동아리 등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과학 탐구 토론 대회 등 총 17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경북대학교 고분자 공학과입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어머니. 네, 고3 수험생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우리 학생 장래희망이 무척 구체적이네요. 기능성 섬유 제품 개발자를 꿈꾸고 있는데 이 꿈을 꾸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그 전에 고분자 학과를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성적에 맞춰서 했더니 다른 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네. 네네. 그렇군요. 우리 또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주요 교과 내신 평균 3등급 초반대고요. 자, 과연 희망대학 진학이 가능할지 우리 이치유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2.67등급이고요. 수학이 2.92등급, 영어 3등급, 과학 3.54등급입니다. 주요 교과의 평균 3.07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성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4등급, 다시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학년 2학기에 와서 이제 2.7등급으로 소폭 상승한 상황이고요. 영어는 계속해서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4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정도 우리 학생이 성적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요. 학생이 보내주신 성적을 좀 살펴보면 국어가 3등급이고요. 수학 가형이 5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 화학 1, 2등급, 지구과학 1, 4등급이고요. 국어 수학 탐구의 이제 평균 등급은 3.7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에 우리 학생 성적도 있는데요. 두 개월의 성적을 좀 비교해 보면 국어는 계속해서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 역시 5등급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1등급 상승했습니다. 네, 자세하게 살펴주셨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은 어떨까요? 예, 우리 학생의 희망 가능 대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결과 자료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북대 고분자공학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살펴보면요. 2017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자의 석차 등급 평균이 3.35등급으로 학교에서 발표가 됐고요. 두 번째가 숭실대 유기 신소재 파이버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2017학년도 숭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의 합격자 석차 등급을 살펴보면요. 평균 등급이 2.5에서 3.5등급 그 내외 정도로, 물론 그 이상이나 그 이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으로만 보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일단 보여줄 수 있고,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내신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신 성적을 좀 분석해 보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순으로 우수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 이제 자연계열 중상위권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학 교과 성적에 비해서 이제 과학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국어하고 가장 우수한 국어, 그 다음에 가장 부족한 과학 교과 성적이 이 등급의 폭이 1등급 이내로 변화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2학년에 와서 이제 과학 교과죠,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석차 등급이 이제 크게 좀 하락한 게 좀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살펴보면 수학 교과에서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이 자신의 부족함을 좀 극복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이 문제, 이 발전 관련되는 문제들도 계속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또 강한 의지들이 좀 돋보인다는 게 좀 특징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좀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걸 살펴보니까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수학 문제 풀이 방법을 통해서 일단 문제를 푸는 걸 해결하고 그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수학의 공식을 연결해서 문제를 푸는 이 독특한 방식이 좀 인상 깊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물리 1 같은 경우는 세특의 내용이 상당히 좀 간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1 같은 경우는 세특의 내용이 아예 없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석차 등급뿐만이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도 다소 좀 아쉬운 면으로 볼 수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주요 교과의 평균 등급을 학기별로 좀 살펴보면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는 공이 이제 2.7등급이고요. 2학년 1학기 와서 이제 3.48등급으로 다시 이제 크게 떨어졌고요. 2학년 2학기에서는 3.16등급으로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전체적인 내신을 좀 살펴보면 3학년 1학기 때 우리 학생의 그 내신의 어떤 변화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어머니 듣고 계시죠?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3학년 네. 1학기 중간고사를 치렀죠? 아직 끝나질 않아서 성적은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그래요? 지금 중간고사 네. 기간인가요? 네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소 좀, 중간고사 좀 늦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중간고사의 성적 변화가 상당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간고사로 이제 성적이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중간고사 이후에 또 수행평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전체 3학년 1학기의 성적 변화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네.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네, 네, 앞서 이제 우리 내신을 좀 살펴봤는데요. 내신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좀 다소 부족하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전국 자연계열 국어, 수학, 과학 응시자 기준으로 보면 상위 28%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제 재학생만 기준으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뭐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3월 학평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역별로 국어, 과탐, 수학 순으로 이제 우수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인 영어는 3등급이고요. 한국사는 지금 5등급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내신에서는 과학 교과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인데 모의고사에서는 과학탐구의 화학 1과 지구과학 1이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데요. 좀 분발하면은 과학에서 이제 뭐 2등급까지 좀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는데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학생이 이제 가능한 게 뭐 경북대 고분자공이나 숭실대 유기신소재 파이브공학과는 정시 모집으로 다소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국수탐 기준으로 이제 100분이 이렇게 합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245점,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정도가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현재 학생의 그 100분의 성적을 보면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을 내서 합산하면 213점인데요. 대략 한 30점 정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3월 모의고사를 그러면 어디가 가능할까? 고분자공학과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고분자공학과를 기준으로 보니까 부경대학교의 고분자공학과는 정시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모의고사 전략도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학생부에 집중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먼저 마무리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수능하고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수시를 마무리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3학년 1학기 과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수능 과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등급,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탐을 중심으로 성적을 관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지금도 조금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3월 모의고사 이제 시험을 좀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쉬운 이제 계산 문제라든지 이해 문제 이런 문제들 한 5문제, 6문제 정도로 틀리고 있는데요.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를 위주로 해서 이제
똑같은 문제라든지 좀 유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좀 보충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국어 영역은 좀 보니까 쉬운 문제보다는 독서나 문학 위주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어려운 문학 위주로 좀 틀리고 있는 것 같고요. 문법 문제도 사실은 뭐 학생들은 어렵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이쪽 부분도 좀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이제 보니까 75점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문제만 더 맞추면 80점 이상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2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80점 이상을 좀 목표로 했으면 좋겠고요. 영어도 역시 이제 틀린 문제 위주로 난이도가 낮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오답 노트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사가 지금 5등급인데 최소 3등급 정도는 받아야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월 이후에 수능에 집중할 때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보았을 법한 그런 질문인데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어떠한 부분을 평가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박성준 선생님 고민 해결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서 가장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일어나는 활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요즘 대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영역에서는 대학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겠어요? 그 항목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인데, 단순하게 성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들, 즉, 수업 참여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그 다음에 좀 제한적인 교육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학습 경험들이 또 추가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에 반영하는데요.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수업 시간 중에 단순하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만 이렇게 듣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제 과제를 좀 수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이나 결과 같은 것들이 잘 기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중에 이제 토론이나 어떤 모담 활동, 혹은 주도적인 어떤 발표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등이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께서 이 공간을 좀 잘 채워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시고 또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활동과 느낀 점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는 점이고요. 선생님께서는요. 학교 생활 충실형, 동아리 활동, 그리고 적극적인 수업 태도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은요.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독서 활동 상황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부의 강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임하고 있는 학생이라서요. 대부분의 교과 선생님들의 평가 내용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표에 참여하는 부분이나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정리하는 노트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런 태도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학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약점과 보완책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을 보면 본인은 이제 진로와 연계된 활동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연 계열의 어떤 활동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은 있고요. 독서 활동 상황을 보면 전공과 연계되는 독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전 교과에 고르게 독서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만 전공과 연계가 되는 그런 내용을 찾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교과로부터 심화되거나 확산되는 어떤 독서의 발전되는 모습이 없어서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궁금하셨던 점 있었을까요? 네, 우리 이제 어머님이 상담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과학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논문을 봤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교과 수업으로부터 시작해서 논문 참고까지 간 건데 혹시 논문 보는 것 이외에 다른 책들을 참고한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도 될지 아시고 계실까요?
아, 네. 안 그래도 물어봤더니 자기가 좀 누락됐다고 책을 읽기는 했는데 기록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은 유사한 책들은 읽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누락됐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이제 학생이 읽었던 부분이니까 3학년 때 이제 저희가 생활기록부가 8월 말일에 마무리되기 전까지 기록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있어야 아무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세부 능력을 더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학생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인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학 실험에 보면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와 같은 탄소 동소체 신소재를 접하고 이것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그래핀과 관심 주제인 나노섬유를 심화학습하기 위해서 전기 방사법을 이용한 나노섬유의 합성과 탄소 나노튜브의 혼합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중략되고 나서 나와 있는 부분에도 보면 학생이 이제 실험에서 실제로 본인이 어떤 질량 측정 능력과 같은 것들을 수월하게 적어내서 실험에서의 어떤 이해력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드러났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학생이 이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수학 1, 수학 2 교과 세특에서는 오답 문제 작성을 통해서 개념을 익히고 자신의 부족한 유형을 반복해 학습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한 내용, 그다음에 질문을 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과학 부분에서는 작은 노트에 핵심 내용과 필기를 정리해 가지고 다니면서 학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자기 주도적인 면모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하고 앞에서 봤던 화학 실험에서의 관심 있는 주제를 논문에서 찾아 학습한 내용하고 연결을 한다면 자기소개서 1번에서 학업에 힘쓴 내용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교실에서 시작해서 확산되고 발전된 형태들을 봐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확장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쓰는 것이 이제 논문 찾는 내용, 그다음 이제 독서, 그다음 본인이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에서 나타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조금 더 그 심화되는 내용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3학년 1학기 학습 중에 그런 본인의 노력들이 좀 실천이 돼서 구체적인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으로 기록된다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입시 전략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3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왔는데요. 자, 박성준 선생님 자세하게 입시 전략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학생부와 그 모의고사 성적을 앞에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를 이제 종합을 해서 보면은 우리 학생 그 희망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이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것 같아서 제가 1순위를 꼽았고요.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 그 앞에 두 선생님이 이제 교과, 비교과 분석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좀 특히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방 국립대학교 중심으로 우리 학생의 어떤 희망학과나 혹은 그 희망학과 관련된 다른 학과 이런 진학을 좀 염두에 두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건 역시나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 학생 그 희망대학 중에 숭실대학교가 있는데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학생 그 3월달 학력평가 기준으로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발표한 그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그 평균 성적이 3.7등급이기 때문에 숭실대학교를 꼭 가고 싶으면은 그 숭실대학교 논술 전형 준비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입시 전략에 대해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성준 선생님은요. 충남대 유기재료공학과 일반 전형 김선욱 선생님, 경북대 고분자공학과 종합전형 이치유 선생님, 단국대 죽전캠퍼스 고분자공학과 DKU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성주 선생님께서 충남대 유기재료공학과 일반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방금 전에 제가 앞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제 2순위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충남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100% 이제 반영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수학, 가형이 이제 4등급 이내, 영어도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이 대학을 이제 추천드린 이유는 우리 학생의 진로 희망 관련된 이제 학과이기도 하고요. 우리 학생 교과 점수를 좀 환산을 해보니까, 충남대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360점 만점에 338.83점이 나왔어요. 며칠 전에 이제 2018학년도 합격자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최초 합격자 최고점 평균점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평균 점수가 339.59, 상위 70% 점수가 338.11점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3월 학력평가 기준으로는 최저학력 기준이 아직 안 되거든요. 수학 가형 때문에. 그런데 내신 성적만 보면은 충분히 충남대학교 정도는 우리 학생이 지원해 볼 만한 학교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욱 선생님께서는 경북대 고분자공학과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이 좀 가고 싶은 대학이기도 하고요. 경북대 종합전형의 경우는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 1단계 성적 70,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특히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 진로 개발 역량, 공동체 기여 역량과 같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는 특히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과 공동체 기여 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17학년도 대입 결과를 공개한 내용에 보면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성적의 평균 등급이 3.35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조금 점수에 있어서도 불리한 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치우 선생님께서는 단국대 죽전 캠퍼스 고분자공학과 DKU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은 확실히 이제 면접의 실력도 얼마 정도 있는지를 오늘 확인을 좀 못해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추천드렸던 단국대 죽전 고분자공학과 DKU 전형은 서류평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하고 자기 소개서만으로 선발하는 거고요.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박성 선생님도 이제 교과 전형을 추천하고 따로 이제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전형도 추천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면접이 많다 보면 사실은 부담이 좀 많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 전형 정도는 내가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해서 면접에 대한 부담을 좀 줄였으면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다만 지난해 이제 2018학년도 합격자 내신 평균을 보니까 2.75등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학기 1학기 내신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나눴던 대로 지금 중간고사가 아직 치르는 도중에 있고요. 또 수행평가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기 때문에 아마 2.5와 3등급의 중간 정도만 3학기 1학기 성적이 되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학업 역량만 좀 더 강화시켜서 자기소개서에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머니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집에서는 책을 놓고 있는데 집에서도 좀 1시간 정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얘기를 잘 못했어요. 네. 집에서 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시군요. 우리 네네. 이치우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집에서 대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모든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이제 소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듣고 계시죠? 네. 네. 네네. 우리 학생이 집에 몇 시쯤 도착해요? 11시 10분 정도 옵니다. 상당히 좀 늦게 오는 편이네요. 이제 보면 여학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생이 오면 좀 세수한다든가 아니면은 잠잘 채비를 미리 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게 더 가까울 텐데,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 이제 11시 10분에 도착하면 한 12시까지 50분이든 1시간을 좀 이어서 공부를 더 해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11시 10분이 이제 이른 시간이 아니잖아요. 좀 빠르게 오늘 하루를 좀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면 단어를 외운다든지 아니면 국어 지문을 하나 읽어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최소한도로 30분
30분 내지 1시간 정도로만 줄이고요. 그것도 사실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오늘은 좀 정리하고 일찍 수면을 취하고 난 다음에 내일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우리가 그 학습 시간의 확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깨어있는 시간에 효율적인 학습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누가 더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조금만 더 어머니께서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학생도 뭐 이 내용 나중에 방송 보고 나면은 조금 더 뭐 각성 아닌 각성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어떤 시간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머니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예,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은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유,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네.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